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시도나 논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노인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인 연령 상향을 시행하려면 결국 정년이 늦춰져야만 이런 노인 연령 상향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기관 중 한 곳이 일부 근로자를 상대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기로 함으로써 관련 내용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현재까지 정년 연장 관련 법안 발의 내용과 서울시의 노인 관련 정년 상향, 노인 연령 변경 등의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차분히 봐보세요.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하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됩니다. 포상휴가 최대 10일 부여 및 육아 시간 또한 공무원과 똑같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원래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과 같은 60세였으나 개정을 통해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63세 또는 64세,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일부 기관이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65세 정년의 포문을 열게 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년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현재 정년 연장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이나 지자체의 노인 연령, 정년 연령 정책 방향성을 알려드릴 텐데요. 천천히 보시고 정년 연장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60세 A씨는 올해 퇴직 예정이었지만 대구시가 다자녀 공무직 지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 재고용하기로 함으로써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정년 연장의 물결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관련 후속 정보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정년 연장 관련 다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바로 다자녀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정년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입니다. 현재 늦은 출산 연령과 고령화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양육비가 크게 소요되는데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향후 노년층이 생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인데요. 따라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년 이후 1년 이상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환경위 심사에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모든 근로자의 정년 연장 관련 법안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전 송배동 근무자 정년 자격을 폐지한 뉴스에 이어서 오늘은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내용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디오 오늘 영상 내용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정년 연장 법안 발의 소식과 한전의 일부 근무자 정년 자격 폐지 등 내용도 있고 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이 아닌 70세로 상향한다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뉴스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가 있기에 향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면 퇴직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을 것을 우려해서 나온 법안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년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고요. 근무하는 곳에 따라 일부는 62세 전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갭이 있어서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65세와 정년 나이가 벌어져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65세 전까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몇 년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2033년까지 볼 필요가 없이 2024년 지금도 은퇴를 했지만 수급 연령이 안 돼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이런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명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부분도 담겼는데요. 현재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로 기존 연봉보단 수입은 줄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년 연장 관련 부분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심의 등 다양한 통과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는 법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정년과 연금개혁 등 다양한 은퇴 관련 사회적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책개혁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거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관련해서 후속 내용이 나오면 또 영상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정년 관련 최신 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다음은 최근 근로자 65세 정년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 곳이 있어서 화제인데요. 관련 뉴스입니다. 한전은 이번 주말에 정기 근로자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기준을 선도하겠다며 송배전 근로자 11종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인데요. 앞으로 체력과 건강 중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하다면 정년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건강 기준이 제시되는 만큼 몸 관리는 이제는 필수일 듯 합니다. 한전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다른 회사들로도 여파가 클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관련해서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한전은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종의 기능 자격의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65세면 자격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 폐지를 시킨 거죠. 기존에는 아무리 건강해도 65세가 되면 자격이 만료가 돼서 작업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죠. 따라서 연령보다는 이제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또는 국민체력 인증서 1에서 2등급을 필수 제출을 하도록 해서 작업에 필요한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혈압, 당뇨, 알러지 등의 건강정보를 코드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연령보다 내 건강과 체력이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한전이 정년 폐지 시대에 포문을 열었지만 앞으로 많은 회사나 관공서에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강관리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세 노인 연령 기준 폐지가 되고 70세로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세부 조사를 해봤고요. 앞으로 서울시도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린다라는 언론 기사를 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봤는데요. 서울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을 한다면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듯하고요. 서울시, 즉 수도의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클 수 있기에 어르신분들이라면 해당 내용 꼭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서울시 보도자료를 입수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6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과제로 인구 고령화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노인 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만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인구의 약 20.9%가 65세 이상으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 인구 정책 중에서 어르신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어르신 관련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내용은 약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 개선 및 일자리 분야 변화, 노인 주거 복지 확대, 노후생활 및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이렇게 큰 틀에서 3가지 분야가 있고요. 일단 먼저 정년제도 개선 및 일자리 분야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2031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인력이 전국 기준 약 58만 4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 고용 보장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 같으니 정년 연장 등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죠.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은 종사자는 60세, 시설장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정년 연장 그리고 일자리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시는 중장년층, 시니어분들의 경우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정년 연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해당 분야 직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핵심 과제로 노인주거시설 및 복지시설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복합시설로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어린이집처럼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집처럼 앞으로는 동네마다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질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인구 감소로 폐교가 되는 학교가 8개이고 앞으로 더욱 증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폐교 부지를 인구 변화 대응 공간으로 활용할 듯 하고요. 일부는 시니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노인 주거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는 고령자 주택이 약 6,300가구가 앞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가로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노인 고령자 주택들도 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사업 승인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보건기관이나 2차, 3차 종합병원 350m 이내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방안에는 응급구조 요청 버튼, 문턱 없는 인테리어 등 노인 친화 주택으로 바꿔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고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 고령자 주택의 경우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이 안심주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르신분들은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해당 고령자 주택 임대 공고가 뜬다면 이 트렌드 라디오에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노후생활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이 개선이 될 전망인데요. 이 내용이 아마 가장 궁금한 내용이셨을 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단 노인 1인 가구가 증대가 됨에 따라 관련 복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봉사, 운동, 교육 등 더 많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들이 늘어날 계획이라는 거죠. 또한 현재 사시는 동네에 요양시설이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는 더 많은 요양시설을 확충해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은평구 안에 있는 은평 실버케어 센터처럼 많은 요양시설이 서울시 안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을 유연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보도자료에서의 노인 기준 연령 변경에 대한 주요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81년에 제정된 법으로 아직까지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노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겠다는 게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인 관련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 기준을 60세에서 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관련 복지 사업을 할 때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은 신규 정책에서는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연령 기준을 더욱더 다양화하겠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예산 등을 고려한 연령별 노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줄어들고 70세 또는 80세 분들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 소식인데요. 이제 은행 가시면 이것 무료된다고 하니까 어르신분들은 필수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모든 노인이 신청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름철 정부 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을 통해 전기세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정용 전기 쓰시는 분이면 대부분 다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써서 매월 할인 몇천 원씩 캐시백 받았고 작년 7월 8월에는 총 13,000원 캐시백, 1년으로는 대략 6만 원 정도 캐시백 받았거든요. 그냥 가입해 두시고 전기 평소보다 아끼면 바로 캐시백 되는 정부 기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은 직전 2년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보다 올해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캐시백을 해주고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전기 덜 쓰시면 알아서 캐시백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캐시백 지급 방법은 전기요금 청구 시에 전기요금을 캐시백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한전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하니까 어르신분들은 이 방법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온라인 신청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가입해 두시면 100원, 1000원, 만원이라도 그냥 알아서 깎아주니까요. 이거 일단 적어두시고요. 어르신에게 발병되는 질병 중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감기 아니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질병청 자료인데요. 해당 질병은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요. 그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나 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 결핵 감염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24년에도 결핵의 전체 감염자 중 37.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년 1회 결핵 무료검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 및 거동불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보건소에서 이 결핵검진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결핵검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각 지자체에서 결핵 무료검진을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 포스터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거주지관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결핵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결핵검진 매년 1회 무료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